자, 이제 175페이지에서 제1절 기본 윤리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의무라고 부르는데 의무 부담자가 누군지만 또 잘 보시면 돼요. 그 박스 1번에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 있죠? 신의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해라. 누가 적용될까요? 기업공인중개사랑 소속공인중개사 2명.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 2명. 중개보조원 X.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못해요. 중개 업무를 못하는데 신의성실 공정하게 중개해. 약 올리는 거지. 2번 죽이는 거지. 이거는 아픈데 건드리는 거 아니고. 중개보조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신의성실 공정중개가 거창하잖아요. 양가로 이번에 중개 업무 수행이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거창하잖아요. 박스 2번 품위유지. 품위유지. 얘는 첫 번째 줄 기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이 2명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2명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중개보조원은 X. 중개보조원은 업무 보조만 하는데, 그죠? 업무 보조만 할 때 품위유지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어차피 보조만 하는 순간에 가오가 조금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품위유지 적용이 안 된다. 쓰레빠 신고 다녀도 된다. 그랬어요. 쓰레빠 신고 다녀도. 기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쓰레빠 안 된다고. 쓰레빠 안 돼. 중개보조원은 나름대로 장점. 쓰레빠가 된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 저한테 와서 선생님 그러면 쪼리도 안 되나요? 아유 그것도 안 돼. 쪼리도 다 안 되는 거지. 샌들은 모르겠어. 샌들은 세모로 할게요. 샌들은. 근데 쪼리까지는 안 돼. 쓰레빠 안 되고 쪼리 안 돼요. 중개 보조는 된다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넘기시면 3번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얘가 이제 잘 나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나오면 얘가 나와요. 업무상 들은 비밀은 누설하지 말 것. 업무상 비밀이에요. 개인적인 비밀이 아니라 업무상 비밀만 그리는 거고. 또 이번 및 다른 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세 번째 줄에 가로하고 죽을 때까지 전화해야 돼.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한다. 비밀 얘기를 한번 들으면 죽을 때까지 말 못해요. 비밀 얘기 말하고 싶어서 사무소 그냥 그만뒀대요. 그냥 폐업했대. 말 못한다고. 죽을 때까지 말 못해. 죽을 때 유언으로 하는 건 돼요. 그 전에는 안 돼요. 이거 되게 고통스러운 거다 그랬어요. 이거 처음부터 자신이 없으면 안 듣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셔서 또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본인의 입 상태에 대해서 입이 싼지 아니면 무거운지를. 내가 입이 좀 싸다 싶으면 비밀 얘기 들으면 안 되거든요. 말하고 싶잖아. 저는 입이 싸다 그랬어. 저는 경고했어. 분명히 저한테 비밀 얘기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입이 싸다 그랬으니까. 됐고.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라고. 저처럼 객관적으로. 아니면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아마 입이 대체로 쌀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그 다음 양가로 2번 기업공인중개사 등 적용되기 때문에 중개보조원도 적용돼요. 기업공인중개사 등 그러면 중개보조원까지도 적용된다. 그런 거예요. 자, 기업공인중개사 등 적용되는 게 총 6가지 있거든요. 제가 어디 책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찾아보면 없으면 다시 다 적어놔야 되는데 이거 74페이지 있네요. 74페이지 앞으로 가서 74페이지 참고에 기업공인중개사 등 적용되는 거에서 6가지 있죠. 이게 중개보조원까지도 적용된다 그런 말이에요. 기업공인중개사 등 그러면 중개보조원까지도 다. 1번 등록결격 사유. 중개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응시결격 사유는 시험만 못 보는 거. 등록결격 사유는 중개보조원도 못하는 거. 중개보조원까지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업공인중개사 등. 2번 이중소속. 중개보조원이 중개보조원 하는 것도 이중소속이에요. 기업공인중개사 등. 이것도. 그 다음 업무상 비밀누설 중개보조원 적용된다. 그리고 금지행위도 그래요. 금지행위도. 예방교육도 기업공인중개사 등 그래서 중개보조원까지도 대상자가 돼요. 우리 연수교육은 기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만 그러잖아요. 근데 예방교육은 다 된다고요.
기업공인중개사 등 그러면서 중개보조원도 다 된다. 그리고 행정형벌, 징역벌금, 중개보조원 받나요 안 받나요? 아까 받잖아요. 중개보조원도 징역 벌금은 받는다. 그래서 이게 기업공인중개사 등 적용되는 거다. 중개보조원까지 적용되면 그렇게 부르니까. 지금은 업무상 비밀누설 그거였고, 중개보조원도 사람이니까 귀가 있고 입이 있다. 비밀 얘기를 들으면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한다. 적용돼서 그렇게 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176페이지 돌아와서 양가로 3번 업무상 비밀이니까 업무랑 관련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 그런 거고요. 양가로 4번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이 법 및 다른 법에 특별 규정이 있는 거. 그거 아니면 죽을 때까지 말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 법 확인 설명 의무, 다른 법은 증언 의무.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거만 예외예요. 이 법이 확인 설명 의무, 예를 들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대요. 그런 건 매도인이 비밀이야? 비밀 아니라고 말해줘야지. 중대한 하자 같은 거는 확인 설명해 주는 게 우선하는 거예요. 비밀보다. 그리고 증언, 증인돼서 증언하러 법원에 출두했으면 말을 해도 된다고요. 그런 건 예외다. 확인 설명 의무, 증언 의무 그렇게. 그리고 양가로 5번 제재는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1학년 일반이죠. 1학년 일반 위에다가 둘이서 소곤소곤 적어놔야 돼. 비밀 얘기 둘이서 하잖아. 둘이서. 둘이서 소곤소곤. 어떻게 하죠?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한다고요? 야 너만 알고 있어. 또 그 사람이 야 너만 알고 있어. 또 너만 알고 있어. 그 너만 알고 있으면 될 텐데 퍼져갖고 말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둘이서. 비밀 얘기는 둘이서 소곤소곤. 그렇게. 그래서 1학년 일반이다. 둘이서. 근데 다만 이 경우 반의사 불벌죄 등에서 피해자가 불처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 비밀 누설만 얘만 반의사 불벌죄가 된대요. 이게 뭐냐면 불처벌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않겠다 그런 거고, 일단 혹시 모르니까 옆에다가 친고죄 X라고 적어는 놔두세요. 친고죄 X. 친고죄가 아니에요. 반의사 불벌죄. 일단은 친고죄가 아니라. 이거 뭐냐면 반의사 불벌죄는 원칙 처벌이에요. 원칙 처벌. 근데 예외적으로 불처벌이에요. 예외적으로 불처벌. 합의 보면 피해자와 합의하면 그때 불처벌되는 거. 합의를 못하면 그냥 처벌되는 거고. 원칙이 처벌이니까. 이게 반의사 불벌죄다. 범죄의 한 종류예요. 친고죄라는 범죄도 있고 반의사 불벌죄라는 범죄도 있어요. 형법에. 범죄 유형 종류인데 반의사 불벌죄 대표적인 건 폭행죄. 누구 후드로 패면 원칙이 처벌. 후드로 패면 처벌. 합의 보면 불처벌. 그러니까 누구 후드로 패면 빨리 가서 합의를 봐야죠. 그래 불처벌되니까. 패보시면 안다고. 처벌되니까. 패는 순간에 경찰서 가서 조서 쓰고 다 한다고요. 처벌되니까. 합의 봐야 불처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게 반의사 불벌죄. 다른 거 질문 드려볼게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 왔어. 자기 또 누구 후드로 팼대.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계속 전화가 와서 받았죠. 그랬더니 작년에 합격생인데 누구 후드로 패갖고 지금 이제 심하게 팼나봐. 개패트 팼나봐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자기 자격증 날라가냐고. 어떻게 되냐고 막 울면서 전화 오시고. 작년에 붙었는데 이거 잘못 패갖고 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날라가면 허무하니까 걱정이 된 거죠. 야. 자격증 날라가요? 후드로 팼다고? 안 날라가요 이거. 자격증은 안 날라간다고. 다른 법이잖아요. 징역권 감옥 가도 안 날라간다고 이거. 집행유예 받아도 안 날라가고. 다른 법이니까. 그래서 마음 놓고 패라 그랬잖아요. 일단 팰 놈들 있으면 자격증 날라가면 주저하게 되지만 자격증은 안 날라가니까. 뭐가 날라가죠? 돈이 날라가. 합의를 봐야 되잖아 가서. 합의는 봐야죠 가서 빨리. 그래도 집행유예라도 날라오면은 중개업에 종사를 못 하게 되는데, 집행유예는 법이 안 중요해서 집행유예 받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라고 그랬잖아요. 합의 안 보면 집행유예 날라온다고요.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인데 폭행 전과가 몇 번 있대요. 그럼 이제 집행유예 받을 것 같아. 빨리 합의 봐야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휴. 나중에 알게 돼서 다행이지. 작년에 알았으면 무서워서 수업 못할 뻔했어요.
저도 맞으면 어떡해. 어쨌든 그렇게 되고 자격증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법 위반 징역이지. 이법 중개사고 크게 쳐서 공인중개사법으로 징역이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법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증 날아가요. 근데 다른 법은 상관이 없다고요. 이거는 폭행이니까. 그래서 이제 똑같다고 이것도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돼요. 빨리 가서 합의 봐야 돼. 중개 의뢰인하고. 그러면 불처벌. 친고죄는 뭘까요? 반대로 뒤집힌 거예요. 이게 원칙이 불처벌이에요. 얘는 친고죄는 불처벌. 근데 피해자가 고소를 해오면 처벌돼요. 얘 처벌해 주세요라고 고소를 해오면 처벌. 반대잖아요. 그래서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다. 물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나온 적도 없고 친고죄로 나온 적도 없어요. 뭐만 나왔냐면 지금까지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설명드린 거고 비밀 누설만 반의사불벌죄다. 비읍 이것만 나왔다고요. 다른 건 나온 적이 없어. 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인 것은 1번 등록증 양도한 거, 2번 비밀 누설한 거. 답은 2번 비읍 비밀 누설만 반의사불벌죄 비읍. 지금까지는 혹시 모르니까 친고죄는 아니다. 반의사불벌죄다. 그 다음 4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까 품위유지 그런 건 규정이 있어요. 품위유지 그런 건. 선관주의의무 이게 민법 내용이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은 없다. 판례가 인정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리 좀 잘해줘 이렇게 돼 있어요. 선관주의의무 그렇게 하고 옆에 금지행에서 몇 가지만 설명드려요. 177페이지 금지행에서 의 보시면 7가지만 금지행이래요. 즉 그 위에 법조문의 33조 금지행위 법조문 제목이 금지행위예요. 금지행위 제목으로 나와 있는 1호부터 7호까지 7가지만 금지행위 7금지 딱 7가지만 금지행위라고 7거지야 그런 거에서 따왔나 봐. 7금지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7금지 제가 그렇게 촌스럽게 만들진 않는다고. 7금지.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업무상 비밀을 누설했대요. 업무상 비밀 누설 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금지행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7금지가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금지행위가 아니라고요. 업무상 비밀 누설을 하면 안 되지만 했다고 해서 금지행위 한 건 아니에요. 7금지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아니면 뭐 양다리 걸쳤대요. 금지행위 한 거예요? 안 한 거라고요. 해서는 안 되지만 금지행위는 아니다. 금지행위는 딱 7가지만 금지행위 7금지다. 그렇게. 아니면 확인 설명을 잘 못했대요. 성실하게 설명 안 해줬대. 금지행위 한 건가요? 안 한 거라고요. 그런 것도. 그런 것만. 자 이제 효과에서 양가로 1번 적용 대상 아까 했던 거죠. 기업공인중개사 등 그러니까 중개보조원도 적용된다 해서 기업공인중개사 등 적용되는 게 6가지가 등록결격사유, 이중소속,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행위 그리고 연수교육 대상자 그리고 행정형벌이었어요. 아까 봤던 거. 중개보조원까지도 적용되는 거고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된다 그거예요. 금지행위도 그렇고. 자, 위반 시 제재를 볼게요. 요걸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제 뭐냐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 행정처분 취소 정지 그거죠. 기업공인중개사 임등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 7금지가 다 그렇대요. 뭘 하든 다 임등치 할 수 있다.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요 자격정지 7금지가 다 어떤 걸 하든 뭐 3학년 3반이건 뭐 1학년 1반이건 뭘 하건 그냥 다 7금지가 다 자격정지. 행정처분은 그렇대요. 문제는 얘네 중개보조원 행정처분 받나요? 안 받는다 아까. 그렇죠. 중개보조원은 다른 건 몰라도 행정처분은 안 받는다. 등록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까 뭐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행정형벌 징역벌금이죠. 징역벌금 3학년 3반짜리 1학년 1반짜리 2가지가 있죠. 공인중개사 법에. 금지행위는 3학년 3반짜리 3가지 1학년 1반짜리 4가지 도합 7가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얘가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를 했대요.
그러면 행정처분 임등치 받고 3학년 3반도 받고 두 가지를 같이 받는 거예요. 병과 이렇게 불러요. 또 1학년 일반짜리 했대요 얘가. 또 임등치 받고 뭘 하든 임등치니까 1학년 일반도 받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대요. 3학년 3반짜리. 자격정지 받아요. 7금지가 다 자격정지니까 3학년 3반도 받고 소속공인중개사 똑같아요. 행정처분도 받고 행정형벌도 받고 두 가지를 같이 받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 있죠. 기업공인중개사가 한 가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오, 맞다고. 금지행위 하면 행정처분 임등치도 받고 3학년 3반이면 3학년 3반도 받고 행정처분, 행정형벌 같이 받잖아요. 병과 한 가지 잘못으로. 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어렵게. 자,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래요. 자격정지 사유가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맞나요?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래요. 그게 자격정지가 행정형벌 받는 경우도 있다? 있다고요. 금지행위하면 자격정지 플러스 3학년 3반, 자격정지 플러스 1학년 1반.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병과니까 같이 받으니까. 금지행위하면 자격정지도 받는 거고 3학년 3반이면 3학년 3반도 받는 거고 자격정지 사유가 행정형벌에도 같이 해당되어 있다고요. 병과니까 같이 받는 거니까. 어렵게도 나온다고요. 그렇게. 물론 그런 게 정답 지문만 아니면 돼요. 어려운 게. 왜냐면 틀린 거 찾는 거 옳은 거 찾는 거는 뻔하게 틀린 거 뻔하게 옳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어려운 것들이 정답 지문만 아니면은 뭐 그닥 어렵지 않다고요. 그냥 풀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어차피 그 5가지 지문을 전부 다 OX를 판단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을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그럴 능력이 없다고 우리에게는. 근데 그 중에서 뻔하게 틀린 거 강하게 피디 꽂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답인 거지.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된다 그거죠. 네, 중개보조원은 3학년 3반짜리 했대요. 행정처분 안 받고 3학년 3반은 받고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은 안 받잖아요. 금지행위를 해도. 행정형벌은 받는 거예요. 3학년 3반이면 이거 받고 1학년 1반짜리면 이거 받는 거고 그렇게.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행정형벌, 병과 두 가지 다 받는 거고 중개보조원은 행정형벌 받는 거고. 그럼 다른 거. 중개의뢰인이 금지행위 했대요. 제재 받아요? 안 받는다. 중개의뢰인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없다. 적용이 안 되니까. 심지어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에게 중개의뢰했대요. 처벌돼요? 안 된다고요.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까지만 적용되는 거지 중개의뢰인은 적용이 안 된다고요. 판례가 또 있었죠. 중개의뢰인이 금지행위 해달라고 의뢰했대요. 이렇게 본인이 이번에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해달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럼 중개의뢰인 금지행위 공범으로 처벌된다. 액수 처벌 안 돼. 금지행위 해달라고 의뢰했어도 처벌 안 된다고요. 중개의뢰인 거래 당사자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이 안 된다. 처벌 안 받고. 이제 문제는 이거 이제. 자, 여기서 문제가 돼.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기업공인중개사 금지행위 했대요. 금지행위.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OX. 금지행위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잖아요. 임등치가 할 수 있다니까. 맞잖아. 금지행위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나중에 되면. 지금은 아니어도 좀만 지나면 금지행위 하면 행정형벌도 3학년 3반, 1학년 1반 이런 거 받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병과니까. 행정처분도 받고 행정형벌도 받고 좀 금지행위 하면 징역 아니면 벌금 선고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지금은 안 들지만 나중엔 든다고. 예? 그럼 이제 이거 벌금 선고받으면 그러면 등록 취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럼 안 돼. 징역과 벌금은요. 언제만? 지문상에 나올 때만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지문상에 나왔을 때만. 징역 선고를 받겠지, 벌금 선고를 받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대요. 기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해서 이거 해서 300만 원 벌금 선고를 받은 경우
나와요. 등록 취소 하이한다. OX. 이것도 맞아요. O. 맞다고 이것도. 하이한다. 맞다고. 금지행위 낚이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죠? 금지행위를 해서 300만 원 벌금 선고받은 건 뭔데요? 결격 사유예요, 이게. 응? 금지행위가 2법이잖아요. 공인중개사법. 2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 선고받은 거니까 결격 사유. 벌금은 법도 중요하고 액수도 중요하고. 2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니까 결격 사유. 결격 사유가 나중에 발생하면 바로 취소한다 그랬잖아요. 절대적 등록 취소. 하이한다. 맞다고.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다른 거라고요. 상황이. 위에는 금지행위 그 자체 아직 징역, 벌금 선고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금지행위 자체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 밑에는 친절하게 300만 원 벌금 선고받았다고 나왔잖아요. 지문상에. 그러면 이때는 이거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요. 2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 결격 사유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 하이한다. 그렇게. 결론은 뭐냐면 징역과 벌금은 추측을 하지 말자. 선고를 받겠지 하고선 풀면 안 된다고요. 지문상에 나올 때만 고려해서 풀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X하신 분들이 많다고요. 왜냐면 이거 벌금 선고 받을 텐데 그거까지 막 추측을 해서 문제를 푸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금지행위 이렇게 나오면 요 자체만 놓고 문제를 푸시라고요. 금지행위 자체는 임등치, 밑에는 금지행위에서 300만 원 벌금 선고받았다고 나왔으니까 그때는 결격 사유니까 절등치가 되는 거고, 징역 벌금은 지문상에 나왔을 때. 이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178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간접 처분이에요. 그게 간접 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만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다 벌금이니까, 징역이 아니라. 물론 징역 선고 받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벌금이니까 기억 보세요. 기억 178페이지 동그라미 3번의 기억. 기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2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니까 결격 사유.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다. 절등치다. 등록 취소 하이한다. 이렇게. 근데 단순히 금지행위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임등치다. 금지행위 자체는. 그것만. 요 차이점만 느낌만 받으시면 돼요. 그런 게 된 거고. 됐고. 이해되시는 거죠? 네, 됐고요. 금지행위 유형은 뭐 1학년 일반짜리, 3학년 3화짜리 있는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되고요. 요거는 프린트는 그냥 오며 가며 읽어보시면 돼요. 이것만. 또 이런 거 질문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보면 몇 점 맞는지 물어보시면 안 된다고. 네. 70점은 맞을 것 같아 제가 보기에. 좀 높게 잡았다. 60점은 맞을 것 같아. 60점은 좀 낮출게요. 60점. 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